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2020학년도 치과대학 심층 분석과 등급 컷. 전체적으로 치과대학 11개 대학에서 모든 걸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해요. 의대에 비해서 치과대학은 조금 더 단순하기 때문에 의대는 지금 제가 동영상을 1, 2, 3, 4, 5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6개 정도 강의를 찍었는데 치대는 아마 이번 시간에 다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빠를 수 있더라도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치과대학은 사실 좀 어렵죠.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는 물론 내신 성적이 어려운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전부터 치과대학을 꿈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지만 치과대학이나 한의학과 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 의대를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수능 원서 쓰게 되었을 때 안 되니까 그냥 치대로 원서를 쓰거나 마지막에 안 되니까 한의대로 원서를 쓰는 거죠. 갈아타기 일종의. 이런 것들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치대나 의대는 나름대로의 그들만의 어떤 자존심 일종의 또 권위가 있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치대나 한의대의 공부가 그냥 일반 대학들처럼 4년 정도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대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의 학업과 또 그 학업에 대한 그 학과에 대한 본인의 뚜렷한 어떤 진로 방향이라든가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학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의대를 생각을 하다가 치대로 갈아타는 형태, 이런 형태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만약에 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진로 희망에서부터 치과의사를 적으셔야 돼요. 그렇죠, 치과의사를. 그래야만 치대를 갈 수 있는 것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다 의대를 접근한 다음에 마지막에서 치대를 틀어서 치대를 가는 경우는 사실상 되게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치대를 원세를 쓰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첫 번째는 치대를 방향을 잡은 학생들도 있지만 의대 쪽의 방향을 잡다가 치대로 선회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치대의 원서 지원은 그런 거예요. 의대의 원서 지원은 대부분 의대를 목표로 삼으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고 치대의 원서 지원은 치대 쪽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래는 의대 쪽으로 쭉 원서를 썼지만 치대를 걸치는 경우에 원서 지원이 상당히 많다. 그런 점들이 치과대학의 원서 지원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모집인원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집인원은 2020학년도에 398명이에요. 그렇죠? 수시에서. 전년도에는 396명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명 정도 인원이 늘었어요. 인원이 어디가 줄고 어디가 줄었는지를 한번 보면 늘고 줄었는지를.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반 전형에서는 인원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단 지역인재 전형에서 보면은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15명, 19명이 줄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반 전형에서 4명이 줄고 대신 지역인재 전형이 30명이 늘었으니까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요. 논술 전형은 전년도에 39명, 36명 인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비율적으로 3명밖에 줄진 않았지만 전체 비율은 약 9% 정도 됩니다. 실기 특기자 전형에서는 전년도에 13명, 12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원 변동은 크지 않고 가장 눈에 띄는 전형은 뭐냐면 우리가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교과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 점을 이해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참고로 삼아야 되는 거는 2019년도에 정시 선발 인원이 전체 치의학과 선발 인원의 38.1% 정도가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었어요. 전년도에는 38.4%,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37.5% 정도의 선발 비율인데 이게 실제로는 선발 비율이 최초 선발 비율은 38.1%였는데 최종 선발 비율이 52.1%로 높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에 미충족으로 해서 선발되지 않은 인원들을 정시에서 많이 선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서 뽑은 인원이 약 90명 정도가 인원이 늘어요. 그렇죠? 최초 선발 인원은 245명이었는데 수시에서 2월 되어진 90명을 합치니까 335명이다. 다시 말해서 치과대학 입시에서 특징은 바로 뭐다? 첫 번째는 의대를 쓰면서 치대를 원서 쓰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미충족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 245명 중에 90여 명 정도가 2월 인원이 붙어서 335명이다. 다시 말하면 정시에서 보면 335명 중에서 90명 정도가 수시에서 넘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2월 인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을 체크를 해볼게요. 경북대학교는 지금 보면은 논술 전형에서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5명에서 10명으로 5명이 늘었어요. 종합 전형에서는 일반 전형 10명에서 5명으로 5명이 줄었고요. 경희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 1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5명이 줄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5명이 늘었고, 전북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에서 2명이 늘었네요.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는 모집 인원의 변동이 없고, 조선대학교도 모집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국대 천안도 모집 인원의 변동 없고, 연세대학교는 면접형이 1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18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역의 선발 비율이 5명이 늘었고, 인문대 선발 인원은 2명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전북은 15명에서 17명으로, 그 다음에 광남, 전남은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강릉, 원주대는 해남인재 전형이라고 되어 있던 전형명이 일반 전형으로 바뀌면서 13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 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일반 전형이 58명, 지역인재 전형이 43명으로 전체 선발 비율의 25.4%를 차지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종합이 152명, 그리고 2라고 쓰이는 게 인문계겠죠. 인문계 2명, 지역인재 81명에서 전체적으로 60%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전체의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대와 마찬가지로 치대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거니까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의 우수성과 지원학과에 대한 뚜렷한 전공 적합성 되게 중요하겠죠. 특히 치대 같은 경우는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점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3학년 생기부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신 분들, 3학년의 진로 희망이 아직 완성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진로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거든요. 진로 희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진로 희망을 쓸 때 1학년 때는 대부분 뭐를 쓰냐면, 1학년은 어떤 시기냐면 단지 이게 관심과 흥미가 발생이 되어 있는 시기예요. 관심과 흥미가.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우리가 진로 희망을 쓸 때 그냥 단지 관심과 흥미 중심으로 기재를 하셔도 되는데, 2학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2학생이 아니라 2학년입니다. 2학년은 이제 이 관심과 흥미가 뭐로 가게 되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진로를 확정하게 되어지는 시기로 넘어가요. 이게. 그리고 3학년 때는 뭐를 써야 되냐면 이 노력의 과정을 통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진로 방향, 그 다음에 탐구 방향, 그 다음에 대학 입학 후에 학업 계획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학업 계획으로. 이렇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의 기술 과정이 단계별로 심화되어지거나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1학년 때 내가 만약에 치과 의사에 대한 관심이 단지 관심과 흥미로 유발된 거야.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렸을 때 내가 충치로 고생을 했는데 내 가족 중에 누가 있는데 또는 뉴스나 신문을 봤는데 이런 단지 흥미나 관심으로 해서 내가 치과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럼 두 번째는 2학년 때는 반드시 노력의 과정이 나와야 돼요. 노력의 과정.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노력의 과정을 진행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치과 의사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이 확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3학년 때로 가게 되어지면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의 노력의 과정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진로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어야 돼요. 1학년 때 치과 의사, 2학년 때 치과 의사였으면 3학년 때는 치과 의사가 다 치과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대학에 가서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치과 의사는 뭐합니까? 다 그냥 환자를 치료하는 거죠. 하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의사나 치과 의사라고 하는 것은 진료를 하는 치과 의사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의사나 치과 의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연구하는 의사, 연구하는 치과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 희망사항에서 연구 역량과 연구 방향이 잡히셔야 돼요. 꼭 그러셔야만 학생이 뚜렷한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지원학과에 대한 방향성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신학습 과정이 나오는 거지. 계속 여기도 관심 의문이, 2학년도 관심 의문이, 3학년도 그냥 관심 의문이. 그리고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야? 총치를 앓고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회적 약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치과 의사로서, 예를 들어서 의사로서의 직업적 소명의식이라든가 윤리의식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탐구정신이나 열정이나 지원 학과에 대한 뚜렷한 적합성을 보여주기에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사나 치과 의사가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연구하는 또는 환자를 치료하는. 고등학교 생기부에 담아야 되는 건 뭐야?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 의사가 아니라 연구하는 치과 의사를 담아야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맞죠? 이 점을 꼭 기록하시면 되고, 그래서 2학년 우리가 이제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이 되어지면 일부 대학들마다 모집 인원의 변동사항이 좀 있어요. 그죠?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보시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 뭐만 공부해? 내신 공부만 해가지고 치대 못 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신 공부도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 활동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활동 역량. 그리고 활동 역량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게 뭐라고? 진로 적합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대로 가다가 치대로 갈아타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을 봤었더니 의대 가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일찌감치부터 치대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치대에 걸맞는 스펙을 쌓고 걸맞게 학생부가 기록이 되어져야만 여러분이 치대를 가실 수 있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더니 성적이 뜻한 대로 잘 안 나왔어. 근데 내 꿈은 그냥 의사야. 2학년 때도 시험 봤는데 잘 성적이 안 나왔어. 활동한 것도 없어. 그냥 그래도 의사야.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가면 고등학교 3학년 가서 실제 원서를 쓰실 때 커다랗게 낭패를 보세요. 요즘에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수시 원서 지원이 많은 학생들이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학생부를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요.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성적의 발달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의 역량들을 잘 평가하셔서 거기에 걸맞게 진로 희망을 정확하게 잡아나가시는 게 되게 좋다. 이 말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대나 한의대는 갈아타는 거 절대로 싫어합니다. 갈아타는 거 안 좋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더라도 진로 방향을 일찌감치 잡아서 계획성 있게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 여기 변동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치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치대를 원서를 쓰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학교들이 서울대 일반전형, 연세대 면접, 연세대 활동우수, 그 다음에 연세대 특기자 전형이나 경희대 네오나스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을 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보면은 의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 위쪽이라고 보실 수 있죠. 모든 학교들은 아니지만 대부분 4개 영역 등급 합이 5, 아니면 3개 영역 등급 각 3등급, 합 3등급이거나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데에 비해서 치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등급합이 5이거나 서울대 지교는 3개 영역 등급합이 6 또는 전북대 큰사람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등급합이 7이다 보니까 의대를 원서 쓰는 학생들이 경쟁력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치대 쪽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의대에 비해서 치대가 경쟁력이 좀 다소 낮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몰리는 구간이 어디에 많이 몰리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북대학교 교과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37.83대 1로 가장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주로 학생들이 몰리는 게 전북대학교 큰사람 20.50대 1, 그 다음에 경북대 학생부 교과가 24.60대 1, 그 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전남대 학생부 종합이 15.50대 1,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이 12.8, 그 다음에 단대 천안이 20.43대 1. 이렇게 보니까 경쟁률이 가장 높은 거는 첫 번째는 경북대학교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일반 전형, 단국대학교 천안, 그 다음에 전북대 큰사람, 그 다음에 경북대 학생부 교과, 이런 전형들이 경쟁률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의대 최저 기준인데 좀 전에 봤었던 거는 우리가 치대의 최저 기준을 봤어요. 근데 이제 의대 최저 기준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대의 원서 쓰시는 학생들 중에서 최저 충족이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들은 이 위쪽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위쪽 대학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여기죠. 학생부, 교과고, 종합전형이니까 대부분 이 위쪽 대학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희망하는 쪽이고 대부분 학교들이 4개 영역 등급합 5인 경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대의 원서를 쓰신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치대의 원서를 쓰면서 치대 쪽의 수능 체제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치대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보면 4개 영역 등급합이 6이거나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보면 3개 영역 등급합이 5이거나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3개 영역 등급합이 5거나 4개 영역 등급합이 6인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대가 의대에 비해서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의대의 원서를 쓰시면서 치대 쪽에서 좀 더 안정적인 전략을 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대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네가 왜 치대를 왜 원서를 썼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왜냐하면 학생의 꿈속에서 치대에 대한 적합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다 의대로 잡혀져 있는 학생이 치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치대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이제 그런 점들이 좀 안 좋은 점이고 학생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로 방향에 뚜렷한 적합성이 없기 때문에 이 학생을 선발한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의대 붙으면 의대를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인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로 방향을 일찍부터 결정하시고 방향을 잡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부에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이 꼭 발생이 돼야 돼요. 자기주도성이 어디에 마련이 되냐면 치과대학, 치과의사로서의 자기주도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자기주도성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디냐면 수상 경력에서 그런 거 보여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진로 희망에 대한 부분에서 보여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뭐 독서 활동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를 기재하시고 관리하시게 되었을 때 학생부 안에 뭐가 나타나게 된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이 치의학과 치과의사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서둘러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릴 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자, 서울대를 비롯해가지고 11개 대학, 치과대학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먼저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지역균형 전형과 그 다음에 일반 전형 2개의 전형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수시 모집 2개 이상의 모집 따님이 다른 전형에 복수 지원한 경우에 불합격하기 때문에 지원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을 지원할 수 없고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전년도에 2019년도에 모집 인원이 15명, 지원 인원이 47명인데 경쟁률이 3.13대 1이고요. 2017년도에 자료를 보면 학교학생 내신 등급이 최초가 1.02, 평균이 1.37, 1.13, 최저가 1.57이니까 학생부 지역균형 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모집 인원이 30명일 때 지원 인원이 181명, 경쟁률이 6.03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오고 2017년도 결과를 봤었을 때 학교학생 내신 등급이 최초가 1.0, 평균이 1.34, 최저가 2.09니까 약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의대에 비해서는 당연히 조금 내신 성적폭이 좀 길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치대 같은 경우에는 약 1.34 정도가 되어져도 합격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내신 성적으로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치대 같은 경우 면접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면접 내용은 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나 적성을 물어봐요. 그리고 인성을 다양한 상황 제시와 제출 서류 기반 면접하고
그 다음에 면접실당 10분씩 해서 총 4개의 면접실에서 진행하는 MMI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자, 치의학과 선발하는 전형이 면접, 활동우수, 논술, 특기자 전형 이렇게 4개의 전형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연대는 수능 체제가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하실 수는 있는데 원서 지원은 면접형, 활동, 논술, 특기자 전형의 원서 지원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단 면접형은 졸업 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수생들이나 졸업하신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면접형은 교과 40%, 서류 60%니까 교과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 그렇죠? 전년도의 경쟁률은 4.75대 1이고 2019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의치학과 평균 내신 성적을 보면 1.13, 최저가 1.50이고 활동후 수용은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 다 없어졌어요. 학생들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경쟁률이 8.27대 1이고 성적으로 봤었을 때는 평균이 1.2고 최저가 1.80입니다. 자, 논술 전형은 보통 평균이 2.46, 그 다음에 최저 점수는 5.0까지 떨어지고요. 특기자 전형은 의치대의 평균 2.09, 최저가 4.0 정도,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다음으로 세 번째,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는 논술 전형이 있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있으니까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활동 역량 중요하고 학교의 프로파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계 학생들, 내신 성적만 좋은 학생들에게는 좀 불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면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나 아니면 연세대학교의 면접 이 전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전형들은 활동 역량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전년도의 경쟁률을 보면은 9.45대 1의 경쟁률, 의대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확연히 낮아요. 그리고 충원 인원은 전체 40명 중에서 27명 정도 충원 인원이 되어져서 67.2% 정도 되어지고 학교 학생들의 평균 내신 성적은 2.0 이 정도 됩니다. 2.0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내신 성적이 1.8이야. 근데 여기 봤더니 경희대학교 네오네스 성적이 2.0이야. 나 붙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2.0이라는 건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이 2.0 안에는 학교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일반계 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강남권 학생들, 과거나 영재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2.0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경희대학교 7회를 불리려고 한다. 그럼 적어도 1.25 또는 1.3 이내 정도의 성적대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2.0이라는 것을 모든 고등학교 유형에 동일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경희대 했고 네 번째로 넘어가서 단국대 천안입니다. 단국대 천안으로 가면 단국대 천안 DKU 전형은 자, 전년도에 2019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14명이었는데 경쟁률이 23.40대 1이에요. 경쟁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경희대학교 지금 보시면 경희대학교 잠깐만. 자, 경희대학교 어디 갔니? 경희대학교는 지금 보면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경쟁률이 얼마 있습니까? 자, 9.45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이 보면 서울대학교가 먼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경쟁률은 6.04.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3.13대의 경쟁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은 면접형이 4.75, 활동 우수형이 8.17. 그 다음에 특기자가 6.45대 1이니까 모든 경쟁률이 10대 1이 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쟁률이 갑자기 이쪽으로 오면서 경희대에서 단국대로 넘어오면서 경쟁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단국대학교 천안 DKU 전형의 이 7회 전형이 첫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는 구간이다. 왜 몰린다?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안정 지원하는 구간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치대 쪽에서 조금 더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볼 때도 몰리는 구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적을 보면은 2.57 정도의 평균 성적이고 충원자는 14명 중에 11명 정도의 충원들이 나왔어요.
2018년도에 성적을 보니까 2.90, 2017년도에는 봤더니 2019년도는 2.57, 2018년도는 2.90이니까 내신의 평균 폭이 길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DKU, 단국대학교 천안의 평균 내신이 2.57에서 2.90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첫 번째는 지원자들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넓다는 건 뭐냐면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부터 과학거나 특목고나 영재고나 아니면 자사고 학생들처럼 활동의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끼리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폭이 길게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평균 성적이 낮은 학교들은 결국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의 지원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활동의 우수성과 그 다음에 학교의 프로파일들, 학업적 심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점이 이제 특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대천안 같은 경우는 내가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자사고나 특목고고, 그 다음에 내가 내신 성적은 1점대의 내신 성적은 아니지만 2점대 초반 정도, 1점대 후반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진다 라고 하면 노려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경쟁률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 부담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다섯 번째는 자, 경북대학교로 갑니다. 경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부 종합 지역, 논술 전형으로 전형이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전형, 이 중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니까 여러분이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쓰실 수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원서를 쓰실 수 있어요. 단 학생부 종합 일반과 학생부 종합 지역을 같이 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경북대학교의 특징을 보면 경북대학교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경북대학 경쟁률이 36.70대 1.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북대나 단국대 같은 데는 첫 번째 특징이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내가 의대를 쓰긴 쓰지만 의대의 수능 체제의 부담이 있거나 의대의 경쟁력이 강하지 않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원서를 쓰자 그러면 의대 내에서 안정적인 원서 지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치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치대가 단대천안이나 아니면 경북대 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아주 높죠. 자, 2019년도의 결과를 보면 10명 모집 인원의 경쟁률이 36.70대 1. 자, 충원자가 8명이 충원이 됐어요. 80%네요. 최저 합격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자가 5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67명 중에 51명밖에 통과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원래는 36.70대 1인데 실제 경쟁률이 5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생부 평균 성적은 1.42, 그 다음에 평균은 85%의 평균은 1.59 정도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 최저만 되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수능 최저가 되면 경쟁률이 5대 1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도 수능 최저가 안 될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대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 정시를 2월된 인원이 90명 정도. 물론 이 90명이 100% 수능 최저가 안 되기 때문에 2월이 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월 시킨 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2월 시킨 이유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능 최저의 비중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이만큼 이제 치대라 하더라도 실제로 수능 최저의 충족이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내신 성적이 1.42에서 1.59 정도까지 폭이 떨어진다고 보면 교과 전형 치고는 폭이 큰 거죠. 이렇게 폭이 길게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가 들어가면 학생들끼리의 내신 편차폭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 2, 3, 4등이 있는데 수능 최저가 없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1, 1.2, 1.3, 1.4가 나란히 붙겠죠. 근데 만약에 수능 최저가 있어서 2등과 4등이 빠졌어요. 그럼 1.1 있고 1.2가 없으니까 1.3이잖아요. 1.45고 1.5겠죠. 그럼 1.1에서 1.5까지 점수폭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 최저가 들어가면 내신 편차폭이 벌어진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신에 강점이 없다? 그러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보면 경쟁률이 18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옵니다. 나오고 이 전형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치대 쪽으로 안정적으로 계획을 짜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4개 영역 등급합이 5인데 한국사 4고 탐구 2개 과목 중에 상위 1과목 반영하니까 이것만으로도 최저가 많이 낮아진 거죠. 왜냐하면 의대 일반 대학들이 4개 영역 등급합이 5에 과탐 2개 반영하게 되어지는, 대표적으로 뭐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이나 아니면 한림대학교, 이런 전형들이 이런 최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탐구를 하나 정도만 반영한다 하더라도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최저가 어렵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입시가 영어가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수능이라는 것은, 수능 시험이라는 건 정시에서만 활용되는 지표가 아니라 수시에서도 활용이 되어지는데,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로 활용되고 정시에서는 이게 표준 점수 100분의 1로 해가지고 결국 대학 원서 지원의 지표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수능은 항상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험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정하게 수능 성적을 4개 영역을 딱 세트를 해서 5를 맞는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불완전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나 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원서 쓸 때 첫 번째 고려하시는 건 바로 뭐다?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이 정도는 되겠지, 여기다가 그냥 원서를 다 몰아서 쓰시면 수능 최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원서 쓰시고 좀 낮은데도 원서를 쓰다 보니 결국 의대 내에서 안정 지원이 없으니까 치대 쪽으로 몰리는 거죠. 근데 치대 쪽으로 몰리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죠. 너 치대 왜 원서 쓴 거야? 도대체 너는 치대에 적합성이 없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고민이 자소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을 보면 2019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10명이었을 때 180명이 지원해서 18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자, 충원자는 6명, 최저 청구자는 71명입니다. 180명 중에서 최저 충격자는 71명 정도 되어진 거니까 경쟁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죠. 학생부 평균 등급이 1.98 정도 돼요. 학생부 평균 등급이 1.98이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자들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대량으로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형은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전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여기 지원할 일은 없겠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어딜 가야 돼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경북대 다음으로는 6번째 부산대학교로 갑니다. 자, 부산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지역에서 지역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지원하시는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년도하고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2018년도에 지원 경쟁률이 21.20대 경쟁률이 높은데 충원자가 15명이었고 합격생 교과 성적이 1.49, 80% 컷이 1.57 정도의 성적이 나왔어요. 성적이 높진 않죠. 근데 이게 올해 입시가 바뀐 게 전년도에는 서류평가 100%에 2단계에서 1단계 80에 20에 다단계 전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서류 100%로 그냥 바뀌면서 면접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면 특징이 뭐다? 교과 성적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교과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년도에 1.57 정도의 평균 성적이 나왔다면 올해 입시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1.57보다 높은 1.4 정도의 평균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더 부산대를 지원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높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원광대학교로 갑니다. 원광대학교는 일단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남 광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북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소프트웨어 열린인재 지역인재 고른 길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하나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이 안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써요. 원광대학교도 특히 이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의대를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대학 원서를 쓰는 중에서 하나만 의대를 쓸까? 하나만 치대를 쓸까? 하면 노려보는 학교. 그러니까 이유 없이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점은 뭐냐면 2019년도에 자연계 모집인원 11명일 때 경쟁률이 12.8대 1이었는데 지금 합격자 내신 성적을 보면은 1.5 정도가 되고 2018년도에 1.6이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1.5, 2018년도에 1.6이라고 하면 교과 성적의 비중이 되게 높은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원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자사고 특목고 안 뽑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100%안 뽑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교과 성적의 분포를 봤었을 때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연대나 고대 원서 쓰고 난 다음에 치대 한번 원서 써볼까? 아니면 의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쓸데없으니까 원광대 한번 써볼까? 이런 전략으로는 붙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서 써서 붙는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 성적이 1.5에서 1.6 정도 되어지면서 활동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국대와는 다르다. 그쵸? 그래서 원광대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교가 조금 원광대 치대는 뭐 위에 나와 있는 뭐 서울대나 연세대나 성균관대 그 다음에 뭐 단대, 경북대 이런 데보다 좀 낮으니까 이쪽에 원서를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입시의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사실상 좀 어렵다고 판단돼야 되고 2019년도에 인문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평균 성적이 1.11, 2018년도에 1.12 정도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교과 반영 비율이 높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중에서 전북인재 전형인데 전북인재 전형은 2019년도에 모집 인원이 15명인데 경쟁률이 7.8대 1, 충원자는 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0명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못 붙는다는 거죠. 못 붙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신 평균 등급이 2.7등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2.7등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1점대 중후반만 되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데 치대에 합격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2.7등급이 내신 성적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한 부분은 각자 생각해보면 이 안에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별도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전남대학교 내용을 보면 전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은 지역인재 전형이니까 일반 학생은 원서 쓸 수 없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면은 학생부 교과 일반으로 원서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019년도에 보면 경쟁률이 15.22대 1이었을 때 충원자가 25명, 충원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모집 인원이 18명인데 충원 인원이 25명이니까. 자, 봤었을 때는 2019년도에 학생부 평균이 1.53 정도 되어지고 2018년도에는 1.36 정도 되어지니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약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전형 아니야. 여기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과 치약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신 성적 포기. 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도 아까 전북대하고는 좀 다르죠. 1.27과 1.268 정도 되어지니까 지역인재 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형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여기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느슨하잖아요. 그렇죠? 4개 영역 등급 합이 6 정도 되어지니까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느슨하게 해서 학생들의 지원은 높이고, 그렇죠? 경쟁률이 15.50이니까 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실제로 뽑는 거는 교과 중심으로 해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 뭐 이런 전략이 숨어져 있겠죠. 자, 다음 전북대학교로 봅니다. 자, 전북대학교로 가게 되어지면 전북대학교는 지금 보면 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학생부 교과 지역이 이제 큰 사람인데 교과 2개 중에서 원서 하나 쓰시게 될 거고요. 큰 사람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교과 일반 전형을 보면은 전년도에 6명을 선발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37.83대 1이에요. 그렇죠? 충원 합격자가 5명이니까 6명 중에 5명이면 많은 거고요. 내신 성적의 평균 등급은 1.57 정도 되어지고 2018년도에 보면 1.71 정도의 내신 성적이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내신 등급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러니까 교과 성적 중심으로 선발한다기보다는 교과 성적 플러스 활동의 역량을 같이 본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학교는 왜 이렇게 경쟁률이 많이 보이는 걸까? 자, 지금 보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 합이 5죠, 그쵸? 그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사실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어느 정도 접근성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이 몰리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큰 사람 같은 경우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합이 7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모집 인원이 2명인데 지원 인원이 41명, 경쟁률이 20대 1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으면 의대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으면 교과 반영률이 높아집니다. 이해되시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교과 비용은 높아져요. 그렇게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 등급합이 7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겠죠? 하지만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뭐로 뽑는다? 교과 중심으로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대학교는 지금 학교 학생들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위에, 자, 전북대 위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전남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남대 같은 경우도 4개 영역 등급 합이 7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죠. 그렇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으니까 어떻게 됐나? 학생부의 평균이 1.27에서 1.26 정도 되어지는 거죠.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교과의 평균 등급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치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교과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합격생들의 평균 교과 성적이 높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 점을. 그렇게 해서 원서 지원하셔야 되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으니까 나에게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전북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 큰 사람 전형에서 합격생들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적으면 해마다 학생들마다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 차이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발표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모집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지원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되다 보면 어느 정도 해마다 안정적인 지표가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1명인데 지원하는 사람이 4명이야. 그러면 사실은 해마다 합격생의 성적이 변동폭이 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모집 인원이 2명이라 하더라도 지원 경쟁률 자체가 20대 1, 즉 41명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그럼 해가 반복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학생부 등급은 확보가 될 거거든요. 발표할 수 있는. 근데 여기 이제 발표가 안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추측을 하자면 전북대학교 큰 사람 전형은 전남대학교 전형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낮으면 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고 학생들의 평균 교과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으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조선대학교로 갑니다. 조선대학교는 교과 전형밖에 없어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없기 때문에 학종으로 원서를 쓰려고 하는 사람은 쓸 수가 없고 교과 일반 전형을 보면 24명을 선발하는데 전혀도 24명 경쟁률은 16.2대 1이고요. 수능 최저가 높죠. 그렇죠? 전남대나 전북대보다 높았어요. 4개형 등급합이 6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지 않고 내신 성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내신 성적이 1.18. 결국은 그냥 내신으로 뽑는 거예요. 여기는 전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학이 11번째 강릉 원주대입니다. 강릉 원주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남인재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 2가지 전형이 있어요. 그 2개의 전형 중에서 원서 지원하는 건 하나만 원서 지원하셔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 해남인재 전형 요거 생각해 봅시다. 자, 강릉 원주대도 대부분 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써요. 어떤 학생들이 원서 쓴다? 치대를 원서 쓰는 학생들 중에서 조금 낮은 분들, 아니면은 의대를 원서 쓰는 학생들 중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아니면은 하양대나 성균관대나 연세대나 고려대 공과대학 원서 쓰는 학생들 중에서 의대 한번 노려볼까 하면은 쓰는 데가 여기에요. 해남인재 강릉 원주대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모집 인원이 13명이었는데 경쟁률이 19.77대 1.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경쟁률이 높은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3개의 영역 합이 5의 과탐 하나니까 뭐 높다고 얘기할 수 없고 의대에 비해서는 낮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치대는 말씀드렸던 것 수능 최저가 더 낮은 학교들도 있죠. 좀 낮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영역 합에 과탐이 하나를 반영하니까 학생부 평균 등비 보면 2.33, 그 다음에 최상위가 1.23, 80% 3.03이니까 결국 혈압인자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대를 원서를 쓰면서 치대에 안정적으로, 아니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쓰면서 치대를 노리는 학생들, 아니면 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 중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쓰려고 하는 학생들, 이렇게 내신폭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자사고나 특목고와 같이 활동의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그런 학생들이 원서를 썼을 때 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치대에 대한 부분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정리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들을 좀 정지하고 한 대학 한 대학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형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들,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전년도 입시 결과를 봤었을 때 내가 지원하기에 적합한지, 내 고등학교 유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활동 이런 것과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치대 원서 지원이 좀 어려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대만 100% 쓰는 학생들도 있지만 치대와 의대를 같이 쓰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치대를 쓰면서 일반 공과대학을 같이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어디에 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원서 지원을 결정할지, 이 점이 어렵고, 의치안에 대해 원서 지원이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 보니까 결국 수능 최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공학 계열로 해서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중앙대 원서 쓰면 수능 최저 없는 전형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전형에서 판단할 거는 그냥 학생부만 판단을 해서 학생부의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지원학과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원서 지원하면 되는데, 의치안에 대해 가장 큰 고민은 그것도 그거지만 중요한 부분은 수능 최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학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치대의 자소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진실성. 왜냐하면 의치한의대의 자소서가 대부분이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거나 첨삭을 무리하게 받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의 경험과 역량들이 솔직하게 드러나는 자소서를 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자소서를 쓰기를 구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참고로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면 합격생들의 자소서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실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첨삭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소서가 중요하거나 아니면 자소서를 쓰기에 좀 어려우시거나 이런 분들은 1:1 대면 첨삭을 요청하시게 되어지면 제가 여러분들의 자소서의 설계 구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첨삭 선생님이 배정이 돼서 글을 완성하는 2단계 첨삭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치과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요. 말은 좀 빠르게 진행했지만 자료 정리를 좀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원서 지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